안녕하세요. 저는 경동원에서 판촉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판촉팀의 팀장 주명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 녹색건축기술협회에서 이런 자리, 저희 회사를 소개하고 저희 제품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회사 소개 좀 잠깐 드리고 제품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 경동원이라는 회사고요. 1982년부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라는 비전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내화 단열 기술하고 친환경 소재 개발을 통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연결 매출액이 그 관계사 다 포함해서 1조 4,9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아버님 댁에 보일러를 놔드려야겠어요. 지구를 지키는 토대신이 옳았다. 유명한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이 저희 관계사로 있고 저희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1982년부터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40여 년간 내화 단열 관련 분야에서 이제 그 건축자재 분야에서 선도하는 역할 그 기업이고요. 초기역 신제품으로는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인공토양 옥상 녹화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무공해 인공토양 파라노라는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은 현재까지도 이제 건축물의 옥상 녹화에 주로 사용되는 건축자재고 시장 점유율이 한 85%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국내 최초 폴라이트 내화 피복제를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중불연 스프레이 단열재, 그다음에 중불연 보드용 단열재, 그리고 6대 복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방화문 이런 것들을 이제 출시를 했고, 작년에는 이제 샌드위치 패널인 중불연 샌드위치 패널인 세이프 패널을 출시하면서 저희가 라인업을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 4개 생산시설하고 이제 중국에 2개 생산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이제 아산에 중앙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축자재 외에도 이제 산업용 플랜트라든가 조선 선박용 소재, 그다음에 산업용 소재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조경 분야에서 인공토양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LNG 선박이나 이제 조선 분야에서는 LNG 탱크의 보냉 충전을 저희가 국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중국하고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좀 떨어진 상태고요. 과거에 LNG 탱크 충전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국내에서는 저희가 한 6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건축 쪽에서는 내화 단열재, 내화 단열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플랜트 쪽에서는 이제 보냉이나 플랜트 설비에 들어가는 내화 단열 기술, 그리고 조경 분야에서는 인공지반 녹화에 사용되는 파라도 시스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 계속 중국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40년 정도의 내화 단열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제 중불형 우레탄을 상용화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의 안전과 그다음에 인공지반 녹화 기술로 이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설명드릴 제품은 위에 보시는 이제 단열재 중에서 이제 세이프 폼하고 보드 분야를 2개를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세이프 도어 방화문이라든가 내화 단열 뿜칠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옥상 녹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적용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해외 UN 인증이라든가 성급협회 인증이나 다양한 인증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품 관련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 단열재인 세이프 보드이고요. 세이프라는 뜻은 엑스트라 세이프, 더욱 안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이프 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중부련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음박을 제외한 음박이나 이런 것들 없이 면제만 가지고도 이제 중부련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열존도는 0.020 정도로 현존하는 이제 유기 단열재 중에서는 이제 가장 좀 얇은 정도의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 제품으로는 이제 PF 보드 정도의 이제 단열 성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좀 특징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수분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좀 높고 수분 흡수율이 좀 낮은 그런 단열재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제품으로 좀 나눠서 제품들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앞서 설명드린 이제 세이프 보드, 이제 신재 중부련 세이프 보드고, 그 제품은 열존들이 0.020.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이제 인증을 받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판매에 들어가는 제품이 이제 일면 중부련의 제품인데, 이 제품은 열전들이 0.018. 예. 아마 저희가 이제 공개석상에서는 아마 오늘 좀 처음으로 좀 발표드리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일면 중부련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일반 우레탄 2종 2호 제품들이 0.023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제품을 좀 개선을 하면서 면체를 포함해서 중부련 성능은 갖추고 있고, 열전도를 0.018로 기존의 PF 보드나 유기 단열재들보다는 가장 낮은 열전도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제품을 좀 개선을 하고 이번에 출시하게 됐습니다. 기존 PF 보드 대비해서도 10% 정도 두께를 더 절감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세이프 보드는 뛰어난 화재 안전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외벽 마감 재료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도록 KSF8414 시험 성적서들도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석재, 알루미늄 복합 패널, 그 다음에 조적, 강판, 알루미늄 시트 등 성적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이제 습식 마감이나 이런 성적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영상으로 그 KSF8414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SF8414 시험은 21년, 22년도에 건축물의 화재 안전 규격들이 좀 강화되면서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로는 단열재 자체가 중부련 성능을 가지고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법이 좀 변경이 되었고, 외벽에 사용되는 이제 석재나 조적 이런 마감 재료를 포함해서 모든 재료들이 보시는 것처럼 KSF 실물 모형 시험을 통해서 통과가 된 제품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석재를 이용해서 실물 모형 시험하는 거를 지금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시험은 높이가 대략 한 8m 정도 되는 실제 건물의 이제 3층에 해당하는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화재를 일으켜서 화재 확산이 되는지, 그리고 저걸 나중에 뜯어가지고 어디까지 온도가 또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시험들을 통해서 화재 안전 성능을 확인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또 친환경 성적서를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이나 저탄소 제품 인증, 환경 표지, 친환경 건축재 등 성적서 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장점으로는 습기 투과 성적서를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기 단열재 업체들에서는 이 성적서를 좀 보유하는 업체들이 거의 몇 없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성적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건축물의 이제 LA 설계 기준에 건축물 내부 그 단열재를 설치하고 건축물의 내측 쪽에는 별도의 방수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이제 0.28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00T 기준의 0.03 정도로 기준치 대비해서는 9배 정도 더 낮은 그 수분 흡수율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별도의 방습층을 설치하지 않고도 저희 단열재만 설치해서 방습층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내측에 사용하시게 되면 별도의 방습층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에너지 절약 설계나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단열재와도 이제 조금 차별화가 되는데요. 일단은 가장 좀 비슷한 단열재가 이제 PF보드 단열재, 페놀린 폼 단열재인데, 페놀린 폼 단열재 대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분에 좀 강하고 강도가 좀 높은 게 이제 좀 특징이고요. 가격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같은 중부련 단열재인 PF보드 단열재 대비해서 10에서 15% 정도 가격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강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페놀린 폼 단열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설 부착, 단열재 보드형 단열재를 이제 후부착할 경우에는 표면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밀착 시공이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타설 부착 시공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밀하게 시공이 가능하신데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강도가 약해서 부스러지거나 표면에 이제 면제가 탈락하는 이런 화재들이 다수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분에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야적했을 때는 수분을 좀 과다 이렇게 흡수해서 이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하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습기에 굉장히 좀 강하고 강도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의 하자들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가상 테라타워나 공동대학 신사업 등 굉장히 좀 다양한 현장들에 좀 시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업무시설이나 공동주택이나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하게 시공이 됐고 약 400여 개 현장에 이제 시공 납품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많이들 이제 업무를 하시게 되시니까요. 올해 이제 단열재 관련 규격들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자로 이제 기준들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KSM 3809 기준이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되고, 그러니까 비드법이라든가 압출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레탄이라든가 그다음에 PF보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존 기준들이 다 폐지가 되고 KSM ISO 4898 요걸로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1종, 2종 이렇게 이제 분류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3가지 범주로 분류가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것들은 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자 제시값으로 좀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1종, 2종으로 구분됐던 것이 이제 용도 구분으로 용도에 따라서 3가지 범주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중을 받지 않는 용도로 건축물의 이제 주요 단열 구간인 벽이나 최상층 지붕 등에 적용되는 게 범주 1. 범주 2는 온도가 상승할 수 있고 내압축 크리프성이 요구되는 제한된 하중을 받는 구간. 그 내압축 크리프성이라는 거는 크리프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단열재가 하중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압축 크리프성이라는 것은 하중을 받고 그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사용이 돼야 되고요. 보통 이제 건축물의 바닥 구간이라든가 층간 바닥 단열재로 이제 사용되는 구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범주 3은 높은 압축 강도 및 내압축 크립성이 요구되는 하중을 견디는 용도로 주로 건축물 기초나 바닥 아래에 사용되는 단열재 구간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범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각 범주는 압축 강도별, 사용 부위별로 나눠지고, 다시 열전도율, 흡수율, 연소성, 난연성, 불곡 파괴 하중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이제 또 나눠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저희 셀프 보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중부련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주 1에 D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E 같은 경우는 이제 난연 성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D2에 이제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요것들은 아마 이제 EPS나 압출법 보호판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변경이 돼가지고 내용이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그 박사의 아이스핑크 제품 같은 경우는 범주 2의 A, 뭐 2의 B-E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드법 보온판 같은 경우는 범주 3A, 범주 2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도들이 이제 바뀌고 아직 1년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적용되는 이제 설계나 이런 것들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열재 제조사들이나 아니면 기준들을 한번 그 책상 옆에 두시고 자주 한번 확인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두 번째 스프레이 형태의 단열재 세이프 폼입니다. 저희 세이프 폼은 보호 면제나 속고보드 이런 것들 없이 단일 소재로 중부력 성능을 확보한 국내 최초의 우레탄 스프레이 단열재입니다. 스프레이 형태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우수한 시공성과 기밀성이 우수한 게 이제 특징이고요. 세이프 폼의 경우는 이제 화재 발생 시에 표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탄화층이 형성되면서 원천적으로 이제 화재 확산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제품입니다. 시공 공사 중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들, 그러니까 시공 중에 이렇게 불을 붙였을 때 실제 화재가 안전한지 그런 테스트를 하는 사진 자료고요. 저희 세이프폼은 일반 건축용하고 좋은 창고용으로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세이프폼은 최소 두께는 이제 50mm에서 300mm까지 시공이 보통 되고 있고, 최대 두께로 저희가 충분한 성능을 이제 확인해서 시험 성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화재 영상, 테스트 영상입니다. 일반 가연성 우레탄 제품하고, 그 다음에 저희 세이프 폼하고 비교하는 영상이고요. 이제 겨울철에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고체 연료,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고체 연료를 단열재 옆에 바싹 붙여가지고 얼마나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저희 세이프 폼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반 가연성 단열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소도 빠르고 화재 확산이 빠른 데 반해서 저희 제품은 겉에 이제 탄화층이 형성되면서 화재 확산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품 자체가 스프레이 형태의 단열재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보드형 제품들을 하기 편하신 구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볼데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철골 보호 구간, 사실 철골보도 이제 단열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를 감싸야 되는데 실제 이제 보드형 단열재로 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런 구간이라든가 뭐 필로티 상부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 많이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열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뭐 열교 차단제를 설명해 주셨는데 열교에 굉장히 민감한 시설들이 이제 저온 창고 시설입니다. 저온 창고 시설 같은 경우는 작은 열교가 생기더라도 거기서 아이싱이 발생하고 얼음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구조를 파괴하는 그렇게 큰 이제 하자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그런 열교를 막아주기 위해서 스프레이 형태로 일정에서 뿌리는 저런 공법들을 저온 창고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원 스타필드나 분당 네이버 사업 등에도 제품이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철골 쪽 대표적으로 이제 일반 건축물에서는 철골 쪽 건축물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제품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혹시 내용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 4898로는 실험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아까 0.02가 네. 장기 전 그 경시 현상을 지났을 때 네. 단열값이 어느 정도 나오나 혹시 테스트를 좀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 죄송합니다.
네, 보이시죠? 예. 그 4898 지금 그 세부 항목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100 있고 그다음에 밀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 열 저항 해가지고 이제 제조자 제시값 이상 여기 돼 있는데 현재 논란 중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단열재들이 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그 비드포법판 같은 경우는 비즈를 증기에 쪄가지고 발포를 시켜서 이제 사용하는 제품이고, 그다음에 압출법판이나 저희 우레탄 단열재, 그다음에 피프보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발포 가스를 이용해서 그 내부에 이제 셀을 팽창시켜가지고 단열 성능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장기 열 저항 값을 사실 오래 두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저걸 이제 가속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속 노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 단열재를 이제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이 단열재 같은 경우 슬라이스를 치게 되면 안에 이제 발포가스가 빠져나가면서 단열 성능이 이제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 그 단열 성능이 좀 안 좋아지고, 이런 이 방법론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지금 현재 국표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이해 규격에서도 가속 노화로 측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단열재별로 성능들을 일정 수준에서 측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중치 값을 더해서 이제 측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이제 실제로 이해 규격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느 규격을 사용할 건가에 대한 명확하게 기준이 좀 정립이 되진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조만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국표원에서 정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기 열 저항 값을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에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아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논란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결론이 나거나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논란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계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솔루션즈라고 해서 GEB 시뮬레이션을 예측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좀 다루고 있어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는 단열재가 짧게는 10년, 길어야 한 30년 정도 경과 후에 이제 급격하게 단열 성능들이 저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값들이 수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GB에 멀리 보면은 신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획기적인 개발, 기술 개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두고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도 이제 데이터를 받을 때 단열 성능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좀 얼마큼 저하가 되는지에 대한 지표들도 좀 제공이 된다면은 레트로피스 언제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균형을 잡아서 하는 도출값들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이런 전체적인 수명을 좀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좀 올릴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한 거예요. 네. 사실 이제 건축자재 업계에서는 같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고민하는 문제들이고요. 지금 얼마 있으면 이제 또 제로 에너지 빌딩 이제 3등급까지 이제 막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단열 부위라든가 그다음에 장기 열 저항 요 수치가 이제 단열재 쪽에서 건축자재 쪽에서는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요게 적용되면 이제 앞으로 또 예상되는 것들이 산업계에서는 창호에 대한 장기 성능 저하, 그 다음에 창호에서도 이제 문에 대한 저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이 건물, 집이라는 게 보통 한 30년 이상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 정도 이상은 초기 성능을 그대로 유지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그 성능들이 좀 저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좀 기준들이 명확하게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측정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게 좀 변경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책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게 건축물의 사용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평가 모니터링하는 제도들을 지금 서울시나 그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축 쪽에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그 모니터링하면서 그거를 이제 건물을 사고 팔 때 또 측정 데이터 값들을 같이 이렇게 건물의 가치와 함께 이렇게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완전 초기 단계라서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수준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또 관계사가 또 경동 나비엔도 있기 때문에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청정환기라는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각방 제어하는 청정환기 그 전열 교환기죠 지금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측정하는 거나 사용되는 에너지 양을 줄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저희도 관심도가 높고 그런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또 개발하는데 좀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제도 초기 단계라서 조금 어렵지만 이 기준들이 명확히 되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데이터를 오픈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뿐만 단열재뿐만 아니라 다른 뭐 창호나 그다음에 보일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질의는 여기까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명천 수석 매니저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